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TV의 이수PD입니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이죠. 오늘도 몹시 이제 더운 날씨이긴 합니다. 예전에 왜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스마트폰을 자주 바꾼다거나, 처음에 아이폰을 쓴다거나, 또는 이제 팀에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운 폰을 쓰는 사람들, 앱을 깔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많이 존경 어린 눈초리로, 약간 시기 어린 눈초리로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게임 들어오면 그걸 바로 구입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많이 했었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보편화되고 남녀노소 안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냐? SNS를 잘 쓰는 사람은 얼리 어답터냐? 그것도 아닌 거야. 지금 SNS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보편화됐죠. 요즘 젊은 분들이 쓰는 그 말의 용어를 보면 인싸라든가 영끌 이러면 이제 어떤 건 알아듣기도 하고 신문에서 봄직도 하고 들어봄직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좀 주워들은 게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AR 얘기도 나오죠. 오그먼트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VR 해가지고 리얼리티. 그래서 이제 그건 가상세계라 그래요. 영화관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쓸 때는 이제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은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런 걸 쓰면 그것을 통해서 본 그 장면은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해서 게임 세계에서 총을 쏘거나 또는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이제 3D 입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있는 아바타가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메타버스의 경우 이제 네이버의 이제 제페톤가 이제 네이버의 메타버스에 한번 들어봤더니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또는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댄스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떨 때 크루라고 그래서 그 집단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집단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세컨드 라이프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실제적인 생활 이외의 가상에서 생활하는 거를 쭉 하다가 그게 이제 유행을 못 탔습니다. 그런데 요즘 메타버스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에 이제 좀 활용이 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쉼으로 릴렉스할 때 이제 이걸 필요로 해서 쓴다 이겁니다. IT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들 교육을 거기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5명이든지 10명이 모이면은 강사라든가 또는 선배 멘토가 나와서 쭉 멘티들에게 이렇게 회사 규칙을 알려준다든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게 또 등장을 했어요. NFT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약자인데 Non-Fungible Tok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큰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 생각이 나죠. 다행히 이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문제가 생기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기네 차를 사도 된다 한 3천만 원 중반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야말로 얼리 어답터이면서 과학자이면서 경영자인데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죠. 바가지로 먹을만 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아서 좀 투자를 했다가 밑줘도 되지만 일반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걸 했다가 잘못돼서 날아가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라든가 또는 이제 NFT Non-Fungible Token.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소녀가 이제 막 꽝 하고 뒤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데 그 장면에 이 소녀는 이렇게 하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해외 토픽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인데 이 사진이나 그림에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블록체인 방식을 인식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이 있다면은 우리가 계좌가 있다면은 그런 거래 관계를 갖다가 영구히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영구히 보존해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기하고 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 물론 이제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그걸 은행이 없어졌어. 어떻게 증명해서 내가 5억을 돌려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0명이서 5명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5억을 은행에 이체했구나. 그래서 후에라도 그걸 5억이라는 실물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블록체인이거든요. 한동안 이제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림이나 이제 사진에 블록체인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박수근 화백이라든가 이중섭 화백에 대한 그림도 이제 경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물려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걸 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NFT는 어떤 작품 세계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와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증거 자료가 되고 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남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투자 가치가 있게 되고 그 작품 가치가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사실 작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벌어들이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일반 작가들의 경우에는 하나가 뭐 판매가 될까 말까? 빈센트 반 고흐가 예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작품 하나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400프랑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생을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었나요? 물론 사후에 지금 뭐 작품 하나에 뭐 수백억, 수천억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죠. 현존하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NFT라는 새로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작품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뭐 디지털 작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화 그림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형물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 문화 방면에서 새로운 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밈 현상이라고 해서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인간에 보면은 인간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이 문화도 하나의 그런 밈 현상이라고 해서 문화도 진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문화 현상의 어떤 뭐 토속 신앙이라든가 무속 신앙이 오늘날 어떤 무슨 종교를 이루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화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화 인식도 달라진다. 이렇게 접근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치 사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얼리 어답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거를 잘 다루고 알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의미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수TV 이수 PD였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칼럼식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일리가 있다 괜찮겠다 라고 싶으면은 구독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미 구독이 되어 있으신 분은 좋아요 라이크 눌러주시고 알림으로 가는 그 종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